객관식 점수가 되게 좋아서요 필기 합격을 했습니다. 면접을 봤는데 미흡을 받고 떨어진 거예요. 비리다 막 이러면서 막 분개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분을 만나서 후기를 들었더니 미흡이 나만 했더라고요. 말을 잘했다고 해서 면접을 잘 봤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말 잘하는 것과 면접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변호사이자 강사이자 유튜버이자 쿼카를 닮은 홍대경 변호사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바로 면접 꿀팁입니다. 특히 공무원 시험의 면접 꿀팁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통해서 합격하신 공시생분들이 몇 분 정도 되나요? 공시생 중에 제 면접을 듣고 합격하신 분은 제가 지금 연락처가 다 있는데요 200명 정도가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지금 행정법, 헌법 강의하기 전에는 면접 강사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프라이빗하고 전문적으로 교육을 해서 합격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대치동에서도 대입 관련 면접도 했고요. 굉장히 성과가 좋았습니다. 사실 이 면접에 굉장한 전문가입니다. 정말 스페셜리스트라고 저는 자부하고요. 대한민국에서 저는 제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직 제가 공무원 면접위원이기도 해요. 그러면 오늘은 면접에 대한 노하우를 알려주시는 건가요? 네, 저는 오늘 진짜 면접에 정말 중요한 꿀팁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면접이 뭡니까? 면접은 나를 소개하는 자리죠? PD님. 그렇죠. 아닙니다. 틀렸어요. 면접은 나를 소개하는 자리가 절대 아니고요. 나를 설득하는 자리예요. 자, 이 두 개는 큰 차이가 있어요. 나를 소개한다고 생각하면요. 나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설명문과 논설문은 완전 다르잖아요. 면접은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나열하는 게 아니라 내가 꼭 여기에 돼야 돼. 주장은 나는 여기 합격해야 돼. 논거를 제시하는 게 바로 면접 과정이죠. 자, 이게 가장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면접을 잘하는 꿀팁을 일단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강의 가장 초반에 반드시 꼭 얘기하는 것들이거든요. 자, 여러분들도 이 세 가지는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무조건 두 가지이다. 무조건 두 가지이에요. 면접은 글을 써서 그걸 보는 게 아니고요. 말로 하는 걸 듣는 게 면접이에요. 그래서 면접위원들은 그날 하루에 수많은 면접 지원자들을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나요? 내가 말을 할 때는 힘들지 않습니다. 근데 누군가 말하는 걸 계속 들어. 그러면 힘들어요. 원래 듣는 게 훨씬 더 힘들거든요. 자, 이런 사람들한테 미괄식으로 그래서 이겁니다 라고 얘기하면 먹히지 않겠죠. 게다가 우리는 초두 효과라는 게 있는데요. 첫인상이 우리의 많은 것들을 결정한다. 이게 바로 초두 효과입니다. 미괄식이 또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듣는 사람들은 말을 들으면서 머릿속에 메모장처럼 뭔가 적히고 카테고리가 생기거든요. 그때 우리는 두괄식으로 어떤 키워드를 던지잖아요. 그러면 이 듣는 사람들은 그 키워드에 구속이 됩니다. 프레임 안에서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예를 한번 들어드릴까요? 본인의 경쟁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의 경쟁력은 책임감이 강하다는 점입니다. 책임감이라는 단어를 던졌죠. 이게 바로 두괄식에서 하는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사례를 얘기할 거예요. 책임감의 사례. 그래서 막 얘기하면 자, 이 사례는요 솔직히 책임감이 될 수도 있고 봉사 정신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읽힐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두괄식에서 키워드를 책임감이라고 던졌기 때문에 그 사례를 들으면서 책임감 하면서 그럴듯하게 들리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바로 논거를 제시하는 거다. 소개하는 게 아니라 설득하는 거기 때문에 자, 이 논거는 무조건 구체적으로 써야 됩니다. 경쟁력이 뭐냐는 질문에 저의 경쟁력은 책임감입니다 라고 해서 어릴 때부터 책임감 있게 자라왔고요. 저는 반장을 쭉 해왔고요. 이런 걸 계속 나열해요. 이것보다는요 저의 경쟁력은 책임감입니다. 저는 대학 시절 어떤 동아리 활동을 할 때 이런 일을 겪었는데 제가 여기서 이런 걸 발휘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두 가지 사례 중에서 후자가 훨씬 더 설득력이 있잖아요. 듣는 사람은 이렇게 구체적인 논거가 나왔을 때 훨씬 더 신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논거는 무조건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면접이라는 이 설득하는 자리에서 내 논거가 더 탄탄해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의미를 부여하는 거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면접 왜 보는 것일까? 분명 면접관은요 지원자들한테 경쟁력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왜 물어보죠? 궁금해서 물어볼까요? 사실은 이 면접관은 이 사람의 경쟁력이 하나도 궁금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또 왜 물어보는 거지? 바로 의미 부여. 자, 요 파트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 공직자로서 어떻게 발휘될 건데 이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실제로 그 사람이 궁금하지 않아요. 우리는 답변을 할 때 미리 의미 부여도 해버려야 됩니다. 저의 경쟁력은 책임감입니다. 저는 대학교 시절 어떤 동아리 활동 때 이런 일을 했는데 거기서 제가 책임감을 발휘해서 성사시킨 적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논거까지 얘기했죠. 그럼 마지막 의미 부여를 구제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헌법 제7조 1항에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책임감은 공직자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런 책임감을 발휘해서 공무원 공직자로서 더욱 국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괄식과 논거, 의미 부여 이 세 개 중에 면접관이 듣고 싶은 말은 바로 의미
의미 부여였어요. 이게 궁금했기 때문에 경쟁력이라는 질문을 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면접 답변할 때 의미 부여까지도 같이 해주셔야 됩니다. 굳이요. 그게 이 면접을 보는 이유이기 때문이죠.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걸 잘 모릅니다. 많은 이 수험가에서도요, 여기까지 대응을 전혀 못하고 과연 어떤 것을 얘기하는지 그 소재만 계속 얘기하고 그것만 발굴하려고 해요. 자, 그리고 제가 오늘 요 대본에는 없지만 제가 추가로 꼭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자, 요거 딱 들으시면 이제 면접을 준비하는 시작 전부터 달라질 거예요. 면접은 what이 중요한 게 아니라 how가 중요하다. 자, 요거를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면접을 준비하는 정말 대부분 99.99%의 모든 수험생들은 어떻게 하느냐? 나 경쟁력 뭐를 써야 되지? 봉사 사례 뭐 써야 되지? 이런 걸 고민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면접관은 그런 게 전혀 궁금하지도 않고요. 그게 면접에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게 뭐냐? what이 아니라 how예요. 어떤 소재를 써도요, 그거를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거든요. 저도 면접위원이거든요. 자, 면접 우리 평가할 때 항목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가장 중요한 항목이 의사표현의 논리성과 정확성이에요. 의사표현의 논리성이야, 논리성. 지금 뭔가 맥락이 좀 오시죠? 설득하는 말이기 때문에 이렇게 논리성이 필요한 겁니다. 자, 이 논리적인 얘기를 어떻게 하는지를 보는 거지, 어떤 소재를 얘기했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뭐라고 대표 건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오면서 되게 소소한 일들을 겪었다고 하더라도요, 그냥 경험 얘기해도 괜찮아. 상관없어. 고민할 시간에 이거를 어떻게 논리적으로 구성하는지 이거를 보시면 됩니다. 두 갈씩 논거, 의미 부여, 이 세 단계로 구성해서 거기에 글감만 적으셔도요, 이미 논리적인 거예요. 자, 7급은 120분 면접을 봅니다. 놀랍지 않나요? 120분을 본다고요. 60분은 집단 토론, 60분은 혼자 감당해야 되는 몫이에요. 그래서 7급은 또 PT를 합니다. 미리 자료를 주고요, 그거를 다 준비한 다음에 바로 면접장에 가서 PT 발표를 해요. 여기 끝나면 그 다음에 사전 조사서 써낸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질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인성 질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 제시형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9급도 비슷한데 9급은 이제 60분입니다. 60분. 자, 5분 스피치라는 게 있어서 5분 스피치를 준비하고 들어가자마자 인사를 한 다음에 5분 스피치를 하게 돼요. 자, 끝나고 그 5분 스피치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 다음 자기 기술서에 써낸 내용들에 대한 질문을 받습니다. 끝나면 인성 질문이라든지 상황 제시형 질문들을 받게 돼요. 이렇게 만만치 않아요. 대기업이라든지 어떤 면접에서는 보통 10분, 5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보통 1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무원 면접은 제가 볼 때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것 같아요. 공직자를 뽑는데 이렇게 60분 이상을 할애해서 뽑는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고요. 그만큼 이렇게 공직사회가 면접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만든 겁니다. 법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5가지 항목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2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나머지 거는 별로 안 중요합니다. 첫 번째, 의사표현의 논리성과 정확성. 이거를 평가하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전문성, 전문 지식입니다. 자, 이 2개에서 결국 판가름이 나요. 저도 면접위원이기 때문에 평가를 해보잖아요. 결국 면접을 듣고 나서 제일 먼저 손이 가는 게 의사표현의 논리성, 정확성, 거기 점수를 주고 전문성 줍니다. 나머지들, 발전 가능성, 태도 이런 거는요, 그냥 그 점수에 따라가요. 2가지 항목에서 20점 만점인데 20점 만점을 다 받으면 나머지 거 다 20점 줘버려요. 그럼 그 사람은 무조건 그냥 합격입니다. 합격. 그런데 이 2개가 떨어진다. 10점, 10점, 9점 줬다. 그럼 나머지 것도 10점, 9점 이렇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2가지 항목이 가장 중요한 항목이 될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 점수는 대회비라서 말씀은 사실 드리면 안 되는데 5가지 항목으로 매겨지긴 하지만 부가해서 좀 더 이렇게 가감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어쨌든 중요한 건 이 2가지 항목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공무원 면접의 결과는 3가지예요. 우수, 보통, 미흡. 필기에서 점수가 좀 높은 사람의 한 1.5배수를 뽑아놓습니다. 면접을 가서 우수를 받는다? 그럼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합격. 점수가 어떻든 상관없이. 그리고요, 미흡을 받으면 그 자리에서 탈락해요. 점수와 상관없이. 나머지는 보통입니다. 보통은 점수대로 쭉 가요. 1.5배수를 뽑는데 거의 끝에 걸린 사람들은 무조건 우수를 받아야지 합격을 할 수 있거든요. 이제 제 수험생들은 대부분 다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야.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데 90% 이상 다 우수 판정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미흡을 피하기 위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조건 2발씩과 논거와 의미부여 이 3가지 틀을 갖추고 시작해야 돼요. 그러면 이미 의사표현의 논리성, 정확성에서 점수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내용을 해도 이 틀에만 들어오면 무조건 점수 나와요. 그러면 절대 미흡 안 나옵니다. 그리고요, 미흡을 또 피하기 위한 방법 2번째는 너무 장황하게 나를 막 소개하려고 너무 많은 얘기를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미 면접관들은 남의 얘기를 하도 듣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내가 뭐 했다 이런 거 나열하면 되게 좋은 줄 알아요, 사람들. 근데 이런 거 나열하면 오히려 피로감만 주고 오히려 좋지 않거든요. 그리고 면접 준비를 잘 하셔야 됩니다. 사실 필기보다 어려운 게 면접이에요. 우리 저번 영상에서 야생마
그분이 얘기했잖아요. 필기보다 면접이 더 어렵다고 말씀을 했는데 그게 사실입니다. 필기는 내가 공부하고 OX를 풀면 돼요. 하지만 면접은 백지 상태에서 내 얘기를 내가 꺼내서 내가 써야 됩니다. 근데 오히려 저는 이게 기회라고 봐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내가 원하는 워딩으로 내가 일방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면접관은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짜기만 한다면 아주 좋은 면접을 할 수 있겠죠. 당연하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자기가 여기서 글로 많이 써봤어. 그러면 면접장 가서 그 말을 그대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면접장에서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으려면요, 실제로 우리가 이 목 근육, 성대, 이 근육이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말을 꺼내서 계속 해봐야 됩니다. 계속 해봐야 실전에 가서 그렇게 나올 수 있어요. 보통 100을 준비하면 실전에 가면 한 70, 60 정도만 해도 잘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걸 피하기 위해서는 떠듬떠듬 외우지 마시고 외웠다고 느낌이 안 들 정도로 그냥 내 얘기처럼 할 수가 있을 경지가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 훈련을 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자, 5분 스피치가 굉장히 어렵죠. 그냥 자료 딸랑 하나 주고 10분 동안 준비하라고 한 다음에 5분 발표하라고 해요. 제대로 잘할 수 있는 그런 팁은 무조건 있습니다. 제가 하나만 딱 알려드리면, 일단 무조건 목차를 잡아야 돼요. 연습할 때부터 훈련이 돼 있어야 됩니다. 청렴에 관해서 많이 나왔다. 자, 저라면 목차를 이렇게 쓸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청렴이 왜 중요한지를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 제7조 1항을 언급하면서 공무원은 국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고 봉사를 해야 되는데 청렴하지 않으면 큰일 나지 않겠느냐. 청렴이 너무 중요하다는 걸 먼저 화두에 던질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제시문에 관한 내용을 아주 간략하게 던질 겁니다. 세 번째는 청렴을 지키지 않았을 때 문제점을 한번 언급해 줄 거예요. 공직사회가 청렴하지 않다면 많은 문제들이 생긴다. 그 다음에 이 청렴을 해결하는 방안까지도 준비를 해서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청렴 해결하는 방안들을 하나씩 던지고요. 마지막에 이거를 정리하는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이런 해결 방법을 통해서 청렴한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다시 제일 첫 번째 얘기했던 청렴의 중요성을 또 언급해 줄 거예요. 그래서 청렴이 이렇게나 중요하니까 이런 해결 방법을 써서 청렴한 공직자가 되겠다. 그 다음 하나 더 추가, 나 역시 이런 청렴한 공무원이 되고 싶다. 단순하게 얘기했지만 이런 목차에 들어가는 내용을 한두 문장만 써도요 5분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틀을 먼저 갖추고 준비하는 게 중요해요. 그냥 마구잡이로 하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물론 뭐 혼자서 못할 건 없죠. 하지만 면접을 잘하기 위해서는 실전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준비는 혼자 하되 연습은 꼭 해봐야 되고요. 그 연습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앞에서 해보는 연습을 꼭 해야 돼요. 반드시 스터디라든지 아니면 학원에 있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런데 오셔서 한번 꼭 실전을 방문케 하는 테스트를 꼭 받으셔야 됩니다. 그게 많이 돼야지 시험장 가서도 떨지 않고 잘할 수 있어요. 자, 일단 여러분 면접까지 온 건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필기를 합격했기 때문이거든요. 꼭 기억을 하실 게 면접은 진짜 어려워요. 필기 시험과 차원이 다른 어려움이 있거든요. 완전히 내 얘기를 완전히 내가 재구성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필기 합격했다고 그냥 놀지 마시고 반드시 면접을 천천히 시간을 가지고 철저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전 연습도 굉장히 많이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목 근육으로 기억한다 그랬잖아요. 항상 말로 꺼내서 얘기해보는 연습을 한 다음에 면접을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야지 면접을 제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면접 합격하시면 정말 다른 인생이 있어요. 여러분 합격 전과 후가 얼마나 다른지 아십니까? 그 합격의 꿀맛을 보기 위해서는 이 면접에서 정말 철저히 대비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